지난 주말 사이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이 연립정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나타냈죠. 물론 오늘 시장에서 이 내용이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아베노믹스가 힘을 받으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환율 전망과 함께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 고승희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요. 아베 신조의 아주 뿌듯한 그런 미소가 인상 깊더라고요. 자민당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민주당은 참패를 거뒀고요. 그러면 앞으로 아베노믹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과 엔화의 움직임까지 어떨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는 자민당이 승리를 할 것이라고는 이미 시장에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베 정부가 이제 장기 집권의 이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금 더 강한 아베노믹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력을 보게 되면 엔화는 100엔 부근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화의 향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엔화는 약세 기조는 유지를 하겠지만 그 약세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엔화 때문에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화 약세 속도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자 그렇다면 다른 이슈들은 어떨까요? 지난 주말 사이에 이 중국의 대출 금리가 완화되는 소식이 나타났죠. 거의 뭐 자유화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그렇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련의 조치들이 시장의 센티멘트에는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이 대출금리 자유화를 선언을 했는데요.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단계적으로 금리를 자율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자율화됐다고 해서 중국의 대출이 빠르게 늘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보다는 긴축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중국 대출금리가 자율화됐다고 해서 대출량이 급격하게 늘 거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사점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혁 기조를 유지를 했지만 경기 둔화 방어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스탠스가 조금 변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G20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 기조 변화를 신중하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신중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추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센티멘트에는 분명히 긍정적이나 어떤 실질적으로 시장을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도 그렇고 국내에도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피크를 나타내게 됩니다. 뭐 LG전자나 여러 가지 종목들의 실적이 나올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에 뭐 호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대치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갈 것인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은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기대치가 이미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큰 쇼크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IT하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둔화됐다는 점에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저는 IT하고 자동차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느리지만 완만하게 확장 기조는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 국면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우리 수출 업종이죠. IT하고 자동차는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센티멘트가 좋지 않아서 IT하고 자동차가 부진할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도 싸고 미국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IT하고 자동차 업종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IT주, 자동차주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될 예정이죠. 그런데 이 자동차주를 살펴보면서
물론 엔화 약세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덜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실적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엔화가 실적에는 부담이 되기보단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모두 엔화의 방향성보다는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에 보다 과거에는 실적에 영향을 더 미친 모습이고요. 실제로 엔화가 과거에 104엔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진행됐을 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을 보면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부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엔화 약세는 어떤 투자 심리의 요인이지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소폭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증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세가 모두 다 없어졌다라고는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7월 그 초중반에 매도세가 강화됐던 부분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느리지만 완만하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벵가드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7월부터는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인데요.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신중한 통화 정책을 하겠다. 버냉키 의장도 상하원 그 청문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펀더멘털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에 보다 더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양적 완화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 채권시장이라든지 미국 주식시장 역시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위험자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은 빠르지는 않겠지만 완만하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셔야 될 점은 연기금은 지수를 올리면서 주식을 사기보다는 어떤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은 점차 개선이 될 것이고 IT와 자동차 이런 업종 펀더멘털도 연말로 갈수록 개선이 될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장에 좀 주목할 만한 업종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최근 그 코스피 지수를 보면 특징적인 게 업종별로 뚜렷하게 상승하는 업종은 없는 걸로 그쵸. 저는 네. 생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에 해가지고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정밀화학, 즉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수에 그런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으로는 현대차, 기아차,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투자전략팀 고승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